안녕하세요. 자, 이제 3, 4월 달 강의가 되는데요. 전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1, 2월은 통사론에 관한 문이 정리가 됐고요. 3, 4월은 통사론 이하, 영어 2에 관해서 영학 2권을 이제 별도로 정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참고로 5, 6월 달은 우리는 티처스 그래머를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쿨 그래머를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원서를 가지고 아예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전반기 과정을 이제 이론 강의를 마치고 이제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3, 4월에 해당되는 영학 2에 관해서 정리하면 영학 2 부분이 다음과 같이 Phonetics and Phonology, 그 다음 Morphology, Semantics and Pragmatics, 그리고 History of English. 저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번 달 진도가 정리가 되겠어요. 근데 3, 4월 진도가 되는데 이 음성학하고 음운학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물론 통사를 가장 높고 그다음 이것이 되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 7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이제 거의 늘 끼어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를 1개월로 잡고 그다음 형태학이나 의미론 또 아니면 이제 영어 사용어는 또 별도로 1개월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하죠. 또 되게 이제 강의가 이 영학 2가 약간 음성학 쪽에 오면 재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의 암기사항이니까. 이게 암기가 또 안 되면 완전히 문제를 해결을 못할 정도로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통사론처럼 논리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나름 또 재미있으니까 이제 강의를 서서히 진입을 하도록 하자. 또 되게 포네틱스, 포널로지에 관해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걸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죠. 음성학은 당연히 소리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럼 음운론 원래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음운학이지만 보통 음운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소리가 연결되는 과정과 그리고 연결되면서 변화 과정 자, 이런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음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리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음성학이고 소리의 연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음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개가 다 정리돼야 이제 영어라는 문장을 발음하거나 또 단어를 발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음성학이라고 대표되는 이 이제 학문은 흔히 말하는 학문은 이제 먼저 그 속에 어느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자, 대개 음성학 분야는 첫째는 물론 이제 1장이죠. 자, 여러분들의 1장이 좋은 음성에 대해서 Articulatory Phonetics 좋은 음성학에 관한 것이 음성학이 한 과를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챕터 2가 되면 이건 syllable 즉 음절에 관한 것이 다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포널로지. 그래서 음운론이 이제 정리가 돼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음소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음운이라든지 뭐 억양, 강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특히 네 번째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팅티브 피처다. 이렇게 해서 이걸 원래 이제 요 음성학 쪽에 하나가 되지만 별도로 이제 한 장을 표시하는 게 뭐냐면 변별적 자질이다. 그래서 그 음성에 관한 자질을 또 시험 문제 자주 내기 때문에 변별적 자질을 별도로 한 장을 이제 정리하게 돼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 것이 즉 음운 규칙, 포널로지컬 룰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음운 규칙이죠. 음운 규칙과 음운 변동 규칙. 변동 규칙.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운론에서는 이 음운 변동 규칙 쪽이 이제 또 시험 문제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룰 음성학 분야는 이러한 분야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럼 좋은 음성학과 음절 분야는 이제 이번 주에 정리하고 음운론은 다음 주에 정리하고 그래서 이게 1주차, 이게 또 1주차. 이걸 또 변별적 자질을 1주차. 그리고 음운 규칙과 음운 변동 규칙을 1주차 이렇게 해서 총 4주차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좋은 음성학부터 이제 본격 진도를 살펴보죠. 자, 먼저 이제 좋은 음성학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먼저 그 articulatory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articulatory에서 articulation이라는 단어를 참고로 생각하면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학교에 가셔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아트가 뭔 뜻이 뭐냐? 그럼 아트는 흔히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트는 또 조금 단어를 더 많이 아는 학생은 이제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기술과 예술의 두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티스트 이렇게 쓰면 예술가가 되지만 만일 아티즘이라고 쓰면 이건 기술자, 공예가이라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아트가 기술이나 예술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나중에 어휘를 지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아직 이런 시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우리는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기가 과연 쉬울까 어려울까 라는 질문을 흔히 하면 대부분 다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쉽다 라고 하면 왠지 반항처럼 들릴 정도로 아주 어색한 대답이 되는 거죠. 자, 영어는 어렵다. 그럼 영어가 왜 어려우냐? 그렇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 차이점 중에서요. 특히 한국인이 영어를 어렵게 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 하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한자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가로막은 것은 한자어다. 다시 말하면 결국 모든 언어는 언어의 개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식 한자어, 특히 일본식 한자어가 여러분들의 귀를 갈아먹어서 여러분들의 용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단거지 이런 단어를 이제 공부를 시킨다. 그럼 이 단어를 당연히 부모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럼 페런츠는 왜 부모냐? 라고 만일 물어본다면 많은 학생들은 부모니까 부모지 뭐
별 뜻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PAR, ENTS에는 어떤 부자도 없고 모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럼 왜 그럴까? 이 부모는 한자어기 때문이죠. 한자어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을 우리는 부여할 수가 없게 되겠어요. 그러다 만일 부모를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부모는 당연히 우리를 나은이라는 개념으로 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페어런트라는 단어 속에 보니까 파란 어근이 나타의 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프리미페라라고 쓰면 초산이 되는 것이고 또는 오비페로우스 이렇게 쓰면 알로 태어나는 그래서 난생이니 태생이니 할 때 이런 단어를 쓰게 돼요. 파가 나타는 개념을 갖게 되죠. 그럼 이 NT는 형용사 어미거나 또는 해당 사람이나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어요. 따라서 결국 번역을 해보면 페어런트나 나은이는 똑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결국 페어런트를 학생들에게 PAR, ENT라고 가리키는 이유는 결국 이 한자어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갖게 된다. 결국 이건 그게 아니라 파와 ENT가 합쳐진 말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학생들은 헤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이 이 한자어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아트란 단어를 만일 생각할 때 아트가 한자어로 기술과 예술이란 일본식 한자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만일 이걸 우리말로 하면 그럼 기술은 뭘까? 아마 기술은 솜씨가 될 것이고 예술은